부산 해운대 LCT 특혜 분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는데요. 이영복 회장의 아들과 리스트 속의 인물 중 일부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서 조사했습니다. LCT 특혜 의혹 수사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LCT를 첫 번째 주제로 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2016년에 그 부산의 정관계를 뒤흔들었던 내용이라서 지금 이제 5년 만에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된 건데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LCT와 관련된 그 특혜 분양 의혹은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네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에 조사해서 실제로 2017년에 관련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졌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에 와서도 계속 문제가 제기되는 거는 그 2017년 판결이 사실은 그 사건의 실체를 제대로 반영한 판결이 아니다. 예. 그 범행에 연루된 사람의 일부만 처벌된 것이다. 이러한 것이 핵심이고요. 네. 그래서 이때 보면은 그 43세대가 새치기 분양을 했던 것이고 그것과 관련해서 네. 주택법을 위반한 것이 드러나서 처벌은 됐는데 예. 문제는 이 40세대가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시민사회단체에서 문제 제기하고 있는 거는 예. 정말 핵심적인 그 당시의 정권의 그런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예. 아니면 고위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LCT 측에서 사실상 뇌물성으로 원래 분양을 못 받는 건데 미리 분양을 타인 명의로 빼놨던 것을 예. 그런 핵심적인 그런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 차원에서 특혜 분양을 시켜줬는데 예. 정작 2017년도 사건에는 그러한 부분이 수사에 포함이 안 됐다. 네. 이런 의혹 제기를 했던 것이고 그와 관련된 진정서가 최근에 접수가 됐고 그다음에 부산 지역의 시민단체에서 실제로 이 사건, 그 당시 2016년, 2017년도에 LCT 특혜 분양 의혹을 수사해서 그 재판에 넘겼던 예. 그런 수사 검사들을 또 고발까지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LCT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된 그런 형사 사건은 아직 끝난 것이 아닌 상황이라고밖에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거에 이미 처벌이 이뤄졌던 그 43세대와는 별개로 이번에 추가적으로 밝혀진 130여 명은 아예 별개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운 건가요? 별개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여기 앉아서 우리가 예. 그 특혜 분양 리스트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예. 그 2017년도에 이미 처벌이 완료된 그 리스트 43세대에 있는 사람들과 최근에 지금 130명 정도에 이른다라고 하는 그 LCT 리스트는 그 리스트에 적혀 있는 사람의 내용은 다를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안 이루어진 거니까 예.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해서 실제로 특혜 분양 받았던 사람들은 처벌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그 사건을 2016년 당시에 수사를 하면서 만약에 이러한 리스트를 확보했는데도 예. 그러한 것들을 만약에 덮었다라고 예. 한다면 그건 직권남용죄가 얼마든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서도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검찰이 제대로 들여다본 게 맞냐, 혹시나 뭐 덮기라도 했는가 이제 이런 의혹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경찰이 이걸 이제 내사 단계 정도로 봤었는데 이게 수사로 전환이 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어떤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형식적으로 내사라고 하는 거는 수사기관이 말 그대로 내부적으로 어떤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정식 수사는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수사로 전환됐다라는 거는 형식만 놓고 보면은 사건 번호가 부여됐다라는 거예요. 예. 사건 번호가 그 전에는 내사 번호라는 것이 있고, 근데 경찰 사건 번호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검찰로 나가면은 검찰 사건 번호, 뭐 2021 형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사건 번호가 부여된다. 예. 그것을 우리가 입건됐다라고 하고, 예. 네. 그것이 이제 수사로 전환되었다라고 보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렇게 사건 번호가 부여되고 정식 수사로 전환됐다라는 거는 수사기관에서 아직 확증할 정도의 단계에 이르기는 어렵지만 무언가 범죄 혐의가 의심되는 어떤 그러한 정황은 보인다. 예. 그럼 그러한 정황이 보이면은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사에서 수사로 전환됐다라는 거는 뭔가 범죄가 있었을 것이 상당히 의심이 되는 그러한 어떤 정황이나 자료 또는 그러한 진술들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됐다. 내사 과정에서. 네네. 그렇기 때문에 수사로 전환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정식 수사로 전환이 되면서 그 핵심 인물들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 조사가 아니라 참고인 조사를 했더라고요. 이거는 아직은 뭐 뚜렷한 혐의가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네네.
이제 참고인 조사라고 하는 거는 원래 법적으로는 이제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은 피의자인 것이고, 예. 그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 대한 어떤 조사를 하면서 관련된 어떤 증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참고인 조사하는 건데, 실제로 실무에서는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예. 참고인 조사라고 불렀다가 이제 막 이야기를 듣다가 조서 네. 작성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그 참고인에 대한 어떤 범죄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예, 예. 그러면은 수사관이 고지를 해요. 지금부터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예. 피의자 조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참고인 신분이라는 건 사실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런 사건에서는 예. 얼마든지 참고인이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실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거 보면 이영복 회장의 그 아들에 대해서 예.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는데 그 시간이 뭐 약 6시간 정도 된다라는 예. 거거든요. 네. 보통 6시간 조사라고 하면 예. 되게 긴 조사예요. 이게 아주 간단한 사기 사건 같은 게 뭐 한 2-3시간 정도로 끝나는데 예, 예. 참고인을 불러서 6시간 조사했다라는 거는 예. 그 참고인이 사실은 그 범죄와 관련돼서 아주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영복 회장의 아들이 예를 들어서 그런 특혜 분양에 대해서 개입이 되어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피의자로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예. 상황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공소시효를 보면 주택법 위반 요거 관련해서는 공소시효가 5년이라서 뭐 이미 처벌이 어려운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것 같고, 만약에 이제 이런 어떤 특혜 의혹들 지금 이제 의혹 단계에 있고 내사에서 수사 단계로 갔고 참고인 신분으로 이제 여러 명 불러 조사한 건데, 이게 만약에 이제 사실로 밝혀지게 되면 글쎄요, 처벌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자막에 답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습니까? 네, 뇌물죄 공소시효 10년이라는 게 뭐냐면 예. 지금 특혜 분양이라고 하는 건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혜 분양을 해준 사람, 네. 다시 말해서 LCT 측에 있는 사람들은 주택법 위반이나 뇌물죄의 뇌물을 공여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 뇌물의 액수가 이제 1억 원이 넘으면 특경법 적용이 돼서 예. 이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1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특혜 분양이라고 하는 것이 꼭 주택법 위반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 형법상 뇌물죄 나아가서 그 액수, 왜냐하면 이게 지금 주택의 가액이 뭐 몇십억씩 하니까 예. 네네. 그런 몇십억 정도의 재산 상의 이득을 부당하게 제공해 준 것은 뇌물죄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그러한 특혜 분양해 준 거는 뇌물죄가 적용될 수 있고, 그 액수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어서 예.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아마 쭉쭉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수사와 별개로 지금 국회에선 특검 요구가 나오면서 예.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특검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별개로 부산의 시민단체에서는 공수처로 이 사건을 이첩해달라 이런 고발도 했더라고요.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그렇죠. 그 아까 예. 이제 그 고발 부산 예. 시민단체가 공수처에 고발을 했으니까 예. 고발장이 접수가 됐어요. 그러면은 형식적으로는 그 번호를 부여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수사기관에서 고발장의 형식적인 내용이 완전히 틀리고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발이면 고발장 자체를 접수를 각하하는 경우도 있는데, 예. 그런 경우라고 보이기는 어렵고 아마 접수할 것으로 예. 보이고요. 그러면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수사 검사에 대한 어떤 비위 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어떤 의혹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사안은 맞아요, 일단. 그래서 공수처의 관할이 맞는 것으로 보이고, 지금 공수처가 그 공수처 수사 검사들을 지금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 뭐 어제도 그 채용 면접 진행됐다라는 얘기 들었는데, 그 검사들이 이제 채용돼서 실질적으로 공수처가 이제 완전히 구성이 되면 공수처가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수사할 가능성은 있는 것이고요. 예. 아마 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이제 말씀하신 것은 그 여야 정치권에서 예. 이 부분에 대한 특검에 합의를 하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행 상설특검법이 있어서 그런 상설특검법에 의한 검사 임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별도의 특검 법안에 대해서 여야가 합의를 봐서 LCT 특검을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것은 또 이제 국회에서 할 문제여서 예. 일단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현행법 하에서는 일단 공수처의 수사는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예. 다만 국회에서 이제 특검에 합의하는 경우는 특검이 수사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이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 LCT 특혜 분양 의혹과 관련된 주제를 첫 번째로 만나봤고요.